안녕하십니까. 예, 포항국제 사진제 아티스트 토크 두 번째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우리 포항국제 사진제 초대 작가신데,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요. 오늘 또 두 번째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마이크를 넘기고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동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항과는 인연이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고승희 교수님께서, 감독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작가로서 초대해준 역사적인 날에서 기념사진을 밑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평론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또 포항에 왔던 것도 평론가로서 또 이론가로서 강의를 해서 왔는데, 제가 작품을 걸고 작품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온 곳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의 등단이 포항국제 사진제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고맙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전화를 감독님이 전화를 해 오셨을 때 걱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제가 이렇게 퍼미션을 받아서 포항이라는 도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제가 작가로서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저 마음속에 작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부족했었어요. 여전히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감독님이 전화 왔을 때 제가 과연 작가로서 해낼 수 있을까 했더니 감독님께서 뭐라고 전화를 해주셨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방에서는 선생님은 저를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든지 포항이라면 주제가 무엇이고 소재가 무엇인가 를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해서 찍으시면 된다 경로를 주셔가지고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포항국제사진제에 이름도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라는 이름에서 되게 쑥스럽긴 했지만, 확실하게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 약속을 하고 제가 무엇을 찍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 명료했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포항과 많은 시간의 인연이 있고 삶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거나 장소를 선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었고, 다만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은 과연 최근에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풍경 속에 시간에 담아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포항사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스러운데 감독님께서 큰 무리 없다고 말씀을 해줘서 제가 이번에 16점인데 원래 한정홍 전시공간상 가져가지 못했던 작품이, 불을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앞쪽 불. 앞에만 조금 꺼주시면 여기가 좀 보입니다. 일단 전체 꺼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몇 가지 디스플레이장까지는 작품이 왔는데 전시 공간상 걸지 못하고 돌아갔던 작품이라서 이 사진은 제가 오늘 작품 설명에 안타까운 자식이에요, 저한테는. 여기 구룡 보러 가는데 마산리에서 찍은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제가 찍은 15점의 작품들은 보시면 알겠고 밑에 1층의 전시장에도 다 사연이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 사진이 가장 안타까우면은 사진은 침묵한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은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사진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밑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찍었고 이런 어떤 걸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송도 해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79년 12월 7일 12.6 사태가 난 다음 날 제가 포항 송도에 오게 됐는데, 제가 첫 인생에 송도 포항이라는 걸 와보는 날이 12.6 사태 다음 날입니다. 그때 포항에서 근무하는
김선희라는 간호원이 있었는데 딱 2번 만났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성도 왔던 때가 1979년 12월 7일인데 그로부터 제가 쭉쭉 포항에 왔던 연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작품 제목이 송도해상 추억을 보다 뒷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주인공이 제가 지나간 흘러간 시간과 흘러간 사건들을 본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송도해상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그 15점의 사진 중에는 다 추억이 있는 시간과 장소, 사건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포항과 관련된 몇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2번째 사건이 2004년 8월 3일 날 제가 우리 최은태 작가가 선생님 여름 휴가를 어디서 보내십니까? 그래서 예정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여름에 포항에 놀러 오세요. 제가 방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최은태 작가가 불러서 포항 왔는데 성도 가고 싶다 그래서 성도를 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서울에서요. 앙리카레트 별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오면, 포항에 오면 꼭 그날 앙리카레트 별성이 죽었던 2004년 8월 3일 날 송도하고 연관이 되고요. 저한테는 송도가 또 그런 풍경이 하나 있고요. 해상 속에. 또 3번째는 포항 화가 이창현이십니다. 참 이 인연은 정말 묘한데, 어찌 보면 제 사진의 큰 줄거리, 형상을 표현하는 방식, 스토리 전개 방식은 이창현 씨의 송도에 부는 바람이나 바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사진적으로 재해석하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창현 씨를 그리워하고 이창현 씨와 만났던 송도를 하고 그분의 첫 인연, 세종문화회관 2006년 세종문화회 전시 때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림이 한 점에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 걸려있는데 밖으로 그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에 올라갔죠. 갔더니 텅 빈 그 전시장에 어떤 시커먼 브랜나무가 있는 시커먼 분이 앉아 계세요. 카운터에. 그래서 제가 전시를 쭉 한번 보고 작가시니까 그랬더니 작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너무 좋다. 제가 만약에 화가로 태어나거나 그림에 소질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더니 웃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사진평론가를 했더니 지금도 기억해요. 세상에 미술평론가를 안 하고 사진평론가가 내 전시에 오다니. 내 전시를 알아준 사람이 미술평론가가 아니라 사진평론가라니.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제가 성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창현 씨의 그림을 완전히 제가 다 외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창현 스타일로 슬픔과 고독과 낭만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항 그러면, 송도 그러면 저한테는 이창현 씨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송도에 부는 바람 2011년인가 전시를 했을 때 그때 제가 특강을 봤었는데 이창현 씨가 했던 이창현 씨가 그 전에 2010년에 돌아가셨다 해서 충격받았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상당히 헤어짐과 죽음과 사라짐이 있다. 저에게는 포항이, 송도가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창현 씨가 그 도로계 2006년 포항에 부는 바람 세종문화회 전시 도로계 제가 한 내용을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말을 사진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 그림은 살아가는 느낌의 기록이자 삶의 꽃이다. 삶이 없는 그림은 생명을 잃어버린 조각일 뿐이다. 이 말을 여기서 그림이라는 말을 사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있어 사진은 살아가는 느낌의 기록이자 삶의 꽃이다. 삶이 없는 사진은 생명을 잃어버린 조각이다. 이게 이창현 씨 도록에 나오는데요. 이런 작가를 제가 바로 알아봤죠. 세종문화회가 지나가다가 보통 사람 아니다. 저분은 사진 작가다. 저분의 그림은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분의 바다 이야기를 보면 동빈 내양의 그 항구다방
다방 레지가 막 커피잔을 내려갔다 와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2층 올라가는 장면은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기 송도 여인숙의 한 여인이 창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에요. 언젠가는 뭐 포항에서 이미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포항에서 그분을 다 알고 계시고 큰 전시도 열어줬지만, 우리 항상 제가 포항에 와서 강연할 때 우리 사진가들이, 송도 사진가들이 최소한 이창현 씨가 바라봤던 풍경, 이창현 씨가 꿈꿨던 장면들, 시간들, 잃어버린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 그것들을 사진적으로 조금이라도 달면 얼마나 행복할 거냐, 제가 생각 많이 해요.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불 좀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불. 반대, 이것은 반대입니다. 네. 제 전시는 디스플레이 가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제 생일 때 태어난 포스코를 쭉 바라보는 장면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먼저 첫 시작은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부터 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저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우산을 벗어내고 모자와 가방만 든 장면으로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 형상강 위쪽으로 카메라가 움직이죠. 됐으니 장소가. 그리고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제 사진의 새벽부터. 새벽에서 오후로 바뀌어요. 첫 번째 사진 이 장면이 바로 송도 해수욕장의 새벽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전날 와서 포항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여기서부터 내가 촬영을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포항 송도 해수욕장의 새벽의 풍경을 처음으로 이제 먼저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서본 장면이죠. 제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은 떠나갔음을, 이제 돌아왔음을, 사라졌음을, 그리고 호명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저이면서 동시에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저의 시간이었고 저의 사연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과 공간은 이미 저마침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추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사진은 다 제가 들어간 뒷모습을 앞에 전경에 세우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 사진은 송도 해수욕장의 아침이고,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는 포스코는 아마도 우리 송도 사진에서 송도에도 중요한 장소가 송도이고, 또 우리 포항 사진 작가분들이 결코 포항만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포항만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코 풍경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눈 오는 사연도 있는데 이번 전시하고 눈하고 타임이 안 맞았어요.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포항에서 눈을 보려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2월에 가야 포항은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은요. 그 전에 1월 전에 포항에 눈 오는 확률은 거의 드물다. 다른 곳은 눈 와도 포항은 2월 돼야 눈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못 찍지 않을까 이야기를 뒷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눈이 있어야 제 사진의 완결이 되는데, 제 사연 속에서는 눈이 있는데 불행히도 눈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게 너무 짧은 3개월, 4개월은 저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네, 포스코 58년, 59년에 태어났던 포항의 풍경을 사로잡았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송도는, 그렇다면 그분은 아마도 3살 때, 4살 때부터 포스코에 연기 나는 꿀뚝을 보고 자랐을 텐데, 이창현 씨는 그걸 말을 하고 있죠. 네. 연기가 어느 쪽으로 넘어지는지. 이창현 그림 속에는 송도의 소나무가 기울어진 각도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기울어진 각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물론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지만 그거보다 근대화 시기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그 굴뚝에서의 연기가 소나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창희 씨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명이니까. 소나무가 자연이라면 그 뒤에 문명을 정말 화가의 눈은 너무 중요시해요. 이런 풍경 정말 드물죠. 영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영국 템즈강 주변에도 우리 포항제철 같은 풍경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슬픔이 포항제철 같은 슬픔 없어요. 저건 근대화의 슬픔이죠. 상처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면서 그리움이고 그리고 한때 성별설장의 낭만이고 그림이 되어줬고 이렇게 중요한 포항 포스코가 우리 포항에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마다 마음속에 포항에서 태어났던 분들은 포스코 풍경을 마음속에 담을까? 이창희 씨 그대로 말했어요. 삶의 꽃처럼 표현했어요. 삶의 꽃.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창희 씨의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풍경의 기억하기다. 그림이란 잃어버린 풍경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사진도 그림도 잃어버린 풍경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포항 작가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풍경을 기억하는 방식. 거기에 성도가 있고 포스코가 있다. 그 슬픔을, 그 고독을, 그 낭만을 영원히 포항 작가들, 포항 시민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진 작가들은 그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역사입니다.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네, 조금 돌았습니다. 가방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떠났다는 뜻이자 돌아왔다는 뜻이고 우산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비바람 몰아쳤다, 객지다 상징입니다. 물론 사진적으로 우산을 쓰지 않고 가방을 들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으면 사진적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아주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사진 속에서 가방의 의미와 모자의 의미와 우산의 의미 이런 사진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미적 효과도 크지만 저마다 모자, 가방, 우산이 주는 상징성이 우리 삶과 만나요. 세상에 눈, 비 오지 않는데 우산 쓸 사람 누가 있으며 강한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우산, 양산 쓰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산은 모진 고난을 상징합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상징해요. 우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방은 보따리 쌌다는 뜻이에요. 보따리 정도의 삶에 여력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난 시절, 이산 시절 보따리. 서양은 보따리가 아니라 가방 시절이죠. 우리는 보따리로 발전한 것이고 서양은 가방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속으로 귀향, 귀소, 회상의 코드가 가방입니다. 그래서 사진적 효과도 좋지만 미적 효과도 좋지만 저 안에 장치들, 어떤 장치들이 다 하나의 코드로서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말하기 위한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는 것과 검은 옷을 입는 것과 모자를 쓰는 것과 가방을 드는 것과 검은 우산을 쓰고 뒷모습을 찍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인류사의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는 사물들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제가 회상, 회향, 회고의 의미로 지금 던져보는 겁니다. 네. 그날 이날 우리 이정철 작가님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맑은 날 제가 트라이포드를 마치고 원격으로 사진을 찍는데 비가 오면 트라이포드에 카메라에 비가 젖으니까 비를 맞으니까 비 오는 날은 꼭 누군가가 눌러주셔야 해요.
근데 제가 포항 왔을 때 우리 이정철 작가님이 정말 내일처럼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밑에 가서 우산 쓰고 있는 사진의 상당 부분은 우리 이정철 작가님이 셔터를 눌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이정철 작가님이 제가 처음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사진 한번 보고 가시면 가까운 데 제 작업실 가서 사진 한번 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마음입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잘 나왔을 겁니다. 만족했을 겁니다. 설사 노출이 안 맞고 초점이 안 맞고 구도가 안 맞더라도 그것이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도 볼 겁니다. 네, 두 번 다시 사진 찍는다고 더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세요 해서 안돼 아니라 다를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장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없어요. 하나. 네, 그게 우리 사진가들의 공유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을 읽으시고 비바람에서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를 맞아가면서 셔터를 보실 때 이게 아미까 레브레성이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비가 사진에서는 비가 잘 안 나오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장면들. 네. 그리고 이제 꼭지점을 중요시합니다. 어차피 제가 어떤 로케이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진적으로 로케이션이 되려면 정경에 제가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는 장소의 곳에 꼭지점이 하나 정경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반드시 포스코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야 하므로 이 수평의 개념 안에서 정경, 중경, 몽경은 피할 수 없는 제 사진의 힘이다. 정경의 포지션, 제가 포즈를 취하는 정경의 장소. 두 번째, 영일만 바다 또는 송도 바다. 그 뒤에 포스코의 연기, 굴뚝, 공장.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한테. 그래서 노출이며 심도며 화각은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카메라가 돌 뿐이죠. 제 사건의 장소를 제가 서 있으면 그대로 그 화각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다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 불 때, 햇살이 쨍쨍 내릴 때만 다를 뿐 이 카메라의 카메라 프레임워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프로라면 이런 것들은 놓칠 수가 없고 그건 지켜야 될 요소들이죠. 그래야 사진적으로 비록 사진이 말을 못하지만 사진 속에 그것을 숨기고 누군가가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줄 거니까. 모든 사람이 사진을 다 이해해주고 해독해 주시면 어려워요. 그건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진을 보고 여기는 뭔가 해석하는 것 같다. 뭔가를 바라보면서 작가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오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중요해서 끝에 선창 끝에 모래톱 끝에 선착장 끝에 그 끝지점에 항상 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낭떠러지의 경계죠. 우리가 유효한 카메라 워기에 절실하고 애절하고 간당간당하고 슬프고 비극적이고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 그런 사진들을 찍으려면 공간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항상 낭떠러지 같은 아슬아슬한 삶의 줄타기 같은 우리 이창현 씨 같으면 옥상 항구담의 동백내양의 끝이죠. 소나무의 끝이죠. 방파제 끝이죠. 삶의 막다른 지점에서 마주치는 것. 이것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주변에 많이 뿌듯하게 차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함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성들은 제 사진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꼭지점들, 즉 모퉁이. 그래서 골목길에서 모퉁이가 있는 골목길은 모퉁이가 없는 골목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돌아갔다 돌아온다의 뜻이니까 모퉁이. 떠나갔다 돌아온다의 뜻이니까 모퉁이의 의미를. 네,
같은 겁니다. 앞쪽으로 조금 못 간 것은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있다가 여기에 파도 지금 배가 지나간 물줄기입니다. 여기 서 있었는데 와서 뒤로 물렀던 자기들 동작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실제로 제가 쓰고 싶은 것은 역시 이 사진도 꼭지점에 쓰고 싶었다. 꼭지점. 더 절실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끝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 서야 되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뒤로 좀 물러났는데 동작이 여기 서 있던 동작보다 여기 서 있는 게 좀 좋아서 제가 이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카메라가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 끝을 저 다리 저 형상면 쪽으로 카메라가 쭉 돌아가는 거죠. 꼭지점. 요것은 이정철 작가님 이쪽에서 강렬 일수가 찍어주셨어요. 저는 저기 서 있는데 비는 막 오죠. 경찰은 태풍 분다고 뭐 현수막 여기 출입금지라고 현수막 붙이고 가죠. 그 건너편에 이게 좀 여기 운하 전망대 옆이거든요. 이 운하 옆으로 운하 들어가요. 운하 들어간 길인데 여기가 방파제가 산창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건너편에서 비 맞으시고 빗바람 불고 그러는데 찍어주시지 않는다.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 저기 8월 달에 감독님이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포항에 왔는데 포스코가 그 물난리 때문에 공장 굴뚝이 다 멈춰가지고 연기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걱정을 했어요. 포스코에 연기가 안 나오면 저 사진은 끝인데 연기가 없다니 정말 예가장이 타서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와서 연기 나는가 언제쯤 공장이 청소 끝나서 연기 어느 공장부터 연기가 나는가 그러니 2달쯤 지나니까 10월 중순 되니까 한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11월 되니까 이제 연기가 좀 올라와서 그날 왔는데 그날 비 오는 날 포항에 비가 또 안 와요. 자꾸 비 오는 날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포항에 비 온다는 화요일날 포항에 비 온다는 뉴스가 떠서 왔는데 그날 그래도 우리 이정기 작가님이 포항은 비 온다고 오는 게 아닌데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올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와서 또 비가 왔는데 그날 안개 좀 끼워주시고 연기 피워줘가지고 그래서 포항제 포스코에 안개 연기 오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좀 타이밍만 늦었으면 포스코 굴뚝이 연기 안 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돌았고 아까 저쪽에서 저쪽 찍고 반대편으로 했는데 참 새가 오는 거 잘 포착해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새가 하늘에 날아온 걸 보면서 말은 안 했어요. 새 넣어주세요라는 말 안 했는데 역시 작가분이랑 딱 달라요. 그냥 새 딱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들으니까 떠나가는 마음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왼쪽 보니까 이건 약간 이제 저 송도 해수욕장 저 연안 쪽으로 보는데 오른쪽을 비쳤을 때는 포스코 연기가 약했는데 왼쪽으로 카메라가 쭉 도니까 제가 왼쪽으로 좀 옮겨주고 우리 작가님이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연기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눈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했는데 눈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연기 와주시고 비 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작가라는 말 붙여주시고 포항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평론가 때와 달리 제 나름대로 신발끈을 여러 차례 다짐과 신발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데 제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제 추억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또 그냥 카메라를 들고 풍경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고 제가 서야 되고 거기에 제가 원하는 날씨, 광선, 포지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찍은 사진이다 제 개인적으로 누가 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반영도 너무 좋게 잘 만들으셨고 새 나누고 포스코 아마도 2002년 이제
이렇게 12월 날짜가 되면 포항에 포스코가 물난리가 나서 그때 그랬다 하는 사연은 사진이 말은 못하지만 연도 표기로 아 그때 그랬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79년 12월 7일 날 11.6 이다음 날 기억한 것 같은 방식. 저때 제가 찍는 저때 포항제철에 포스코에 물난리 나서 공장이 올스톱됐다. 그래서 해병대가 출동해가지고 청소 다 했다. 이거 기억하겠죠? 네, 이제 모자를 벗는데 이때는 또 왔던 날 비를 기다리고 왔는데 비는 안 오고 해가 쨍쨍 내는 쨍쨍한 날이었어요. 햇살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저는 사실 성향상 햇살보다 흐린 날 좋아하고 비를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고 눈 좋아하는 사람인데 태양은 제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작가들은 햇살 나오는 맑은 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햇살이 틀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습니다. 태양이 너무 저하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데 이번 포항국제사진제에 작가 7명 9명인가 7명 9명 작가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것은 포항의 삶이하고 역사이하고 세계의 내놓아도 포항이 들어와야 된다. 그건 반드시 포항절이 한다. 외국 사람들이 포항을 안 왔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훗날에 이건 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정표는 사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전 첫째 주제였어요. 저한테 반드시 사진 속에 포항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외국 작가들이 포항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의 송도 해수욕장은 필연적이고 송도 해수욕장에 풍경이 되어주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포항 시내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화 신고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의 제자가 선생님이 장화 신고 들어가는 그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줘서 뿌듯해요. 작가는 이런 것이다. 한 점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장화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화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것을 극복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풍경이 나아질까 싶었어요. 그래서 양말을 쥐어짜서 물기를 떼고 또 조금 만들면 다시 양말을 찢고 0일 때까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사진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포항을 해상하는 장면이 송도 해수욕장. 이 장면은 바로 이 포항 이 해수욕장 장면은 앙리카의 도굴성 전화받았던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포항 시내를 보면서 제가 앙리카의 죽음을 전달받았던 초기 로케이션이지. 왜 사진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네, 모자를 전부터 이제 모자를 벗는 사진이에요. 다시 또 왼쪽으로 와서 포항 해수욕장에서 다시 또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봅니다. 저는 제가 포항 포스코를 보는 짧은 시간, 우리 이정철 작가님이나 제 제자들이 찍어주거나 제가 트라이포드를 받치고 사진을 찍을 때 그 짧은 시간은 약 3분 내외입니다. 길어봤자 5분이고 짧으면 2분이면 촬영을 해요. 일단 세팅을 하고 제가 저 장소에 찍을 테니까 트라이포드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 하고 가니까요. 저는 3분 만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작가분들이, 외국 작가분들, 또 한국 작가분들이 포항을 찍어야 된다는 미션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구현하려고 했을까? 참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저한테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사연이 있는데 한 번도 포항을 오지 않는 분들이 단 며칠 동안에 포항을 어떻게 자기 가슴에 담을 수 있을까?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포항하고 아무리 연이 없거나 사건과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포항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때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처절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제가요, 짧은 사진 찍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 속에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득한 이 바다는 송도 바다로 합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가요? 이 바다, 포스코와 송도 해수욕장 사이에 이 바다. 영일만입니까? 송도가 바다입니까? 이 바다. 여기는 해수욕장이고 이 바다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딱 소름처럼 생겼어요. 꼭 템즈강의 소름처럼. 형산강 하류 이렇게 된 형산강 하류죠. 네, 이제 영일 바다 동해와 형산강이 만나는 접점들입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보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로케이션을 꾸릴 때 포스코에 어떤 굴뚝을 넣어야 되나, 굴뚝을 몇 개 넣어야 되나, 굴뚝과 굴뚝이 겹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79년, 94년, 2004년, 2010년 이때 포스코를 바라봤던, 송도에서 포스코를 바라보는 로케이션을 지키면서 사진적으로 가장 좋은 그 앵글, 우리가 말하는 앵글인데 우리 사진 미학에서는 벤티지 포인트랍니다. 빈티지가 아니고요, 벤티지, VANTAGE, 벤티지 포인트. 가장 이상적인, 작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지점, 앵글을 벤티지 포인트를 하는데, 벤티지 포인트를 다 구성하고 쓰고요. 여 지점입니다. 제가 일직선, 카메라 여기, 이 가장자리, 꼭지점. 이 여기와 여기가 시작되는 이 지점, 보도를 잡을 때 여기는 바다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포스코가 시작되는 이 지점을 제가 바라보고 있고 이 일직선에 제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사진 속에 포스코는 제가 설정한 장소성, 그 추억의 사연과 사건과 조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냥 포스코의 굴뚝을 보면 저는 포항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포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여름방학 때 가고 솔밭에 앉았고 도시락 까먹고 친구들하고 장난쳤을 때, 그리고 앉아서 포스코를 봤을 때 어떤 굴뚝이 눈물을 나겠고, 내가 그 여자를 떠나보내면서 그 여자가 헤어지자 했을 때 그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돌아섰던 그 연기 굴뚝이 없다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창현 씨는 그걸 보니까, 그 굴뚝을 집어넣으니까 화가들 눈에는 보인다면 당연히 포항에서 살았고 포항과 포스코와 송도와 송도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억의 앵글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사연이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한테는 있죠. 강력하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상처처럼. 가장 강했던 오후 3시쯤, 4시쯤 되는 역광이었어요. 이게 이제 쭉 가서 포스코 뒤쪽으로 노을이 지는데, 포스코 뒤쪽으로 노을이 지더라고요. 11월달, 12월달 사진 찍다 보니까 노을이 포스코 뒤쪽으로 지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역광이 되죠. 과감하게 얼굴 탈 생각하고 썼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역광으로 맞이하고 싶어서 강력한 태양. 바로 그게 송도의 태양입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네. 저 짧은 3분 동안 제 얼굴을 새까맣게 탔지만 너무 행복한 풍경이었다. 그래서 포항국제사진제에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냥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런 미션을 제가 초대받지 않았다면 안 찍었을지도 몰라요.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추억을 불러오고 저는 그 추억 속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이 남았죠. 기억해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포항국제사진제가 10회가 되고 20회가 됐을 때 저희들은 이제 지팡이 짚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포항 못 올 때 그때 일회 전시 때 이런 사진들이 초대 작가들에게 있었다 다시 리바이벌 할지 모르겠죠. 그때는 뭐 저희들이 여기 못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역사죠. 그것이 시간이죠. 우리 감독님이 좋아하는 지속 가능한 시간의 단절. 지속과 순간 같은 말입니다. 사진은 항상 지속된 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못 얻는 도시라고 봐요. 잃어버린 것도 소중하고 떠나간 것도 소중하고 그리워하는 도시가 그걸 챙기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봅니다. 네, 바위가 미끌미끌한데 요거 제가 좋아해서 옛날에는 불도 막 불탔던 것 같아요. 막 불이 나왔어. 네, 근데 불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불이 나올지 모르고 간절히 기대했는데 불꽃이 옛날에 불꽃이 많았는데 불꽃이 안 나와요. 아쉬웠던 장면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제 막 다시 해가 맑아지고 비가 있다. 이제 조금 한 단계 넘어가서 앵글을 살짝 역광에서 돌리니까 여기서 찍고 이쪽으로 옮기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마음 같았으면 이 꼭지점에 가고 싶은데 여기 물이 깊어가지고 못 갔어요. 갈 수 있는 데까지 한 개. 여기까지만 제가 가고 마음은 여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요거 옛날에 불막 유공처럼 울산 정유공장 불꽃처럼 옛날에 불꽃 있었는데 네. 여기 아까 봤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저기 포항 시내 보여주고요. 또 당연히 여기는 포구죠. 포구. 그러니까 동빈 내항만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송도 해수욕장에 지금은 운하가 있어서 배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제 90년대에 보니까 여기 송도 해수욕장 오른쪽에는 포구였다고 기억나요.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었어요. 지금은 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다행히도 그날 배가 있어서 배에 넣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포구가 있었던 삼창이 있었던 곳이다. 제 기억 속에 다행히도 배가 있어서 배를 넣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죠. 이제 많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아까 이쪽으로 좀 계속 제가 움직이고 여기 배 찍었고 여기 배 있는 곳 여기 해치 비슷한 간이 해치 비슷한 곳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형상과 전망대가 생기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저는 계속 이쪽에서 쭉 이쪽으로 보고 찍다가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 제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앵글을 잡아서 찍는 사진이죠. 네, 장소들을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 벌써 끝났나? 네, 제가 상당히 많이 찍었고 제가 5차례 포항에 왔는데요. 비를 못 찍어서 4번 공공 찾는데 다행히 그날 비 와서 이정재 작가님이 도와줘서 비 찍었고 눈은 포기했고 그리고 계속 형산강 중류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영일만까지 가서 장화 신고 영일만 해수욕장에 풍덩 들어가서 찍었는데 송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다 뺐습니다. 영일만부터 쫙 형산강 중류까지 올라가서 다 찍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작품 숫자는 정해져 있고 또 송도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작품을 빼다 보니까 여기서 작품이 끝났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작품이 끝 것은 엔딩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작품에 원래 이 사진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비가 막 오는데 여기 서서 이제 엔딩샷이라고 제가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 눈빛 속에서 여기 서서 영일만 쪽으로 바다보고 찍는데 갑자기 우리 이정재 작가님이 컷! 다시 촬영!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뒤로 빼게서 이정재 작가님이 반응이 좋다. 반영. 이번 샷 하나는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돌아가는 액션이 엔딩으로 하자. 그래서 원래 여기서 서서 샷이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뒤로 백스텝 밟아서 여기 가서 찍었는데 마지막에 고민했어요. 이 사진을 엔딩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 있는 사진을 통일성을 위해서 서 있는 사진을 할까? 마지막 엔딩은 떠나가는 의미로 동적인 장면, 즉 움직이는 장면을 할까? 아주 고민하다가 그날 이정철 작가님이 컷을 다시 한번 외쳤는데 이거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멈춰있는 장면을 빼고 떠나간다. 마지막 엔딩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장면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다 멈춰있는데 오늘 이 사진 하나만 움직임이 있어요. 그건 돌아간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추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과감하게 사진의 형식은 안 맞지만 동적 사면을 선택했어요. 네. 이 사진은 공간상 실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연결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과감하게 뺐어요. 불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풍경을 기억하는 방식이 사진이고 그림이다. 이창현 씨가 했던 말을 저는 2011년에 송도에 부는 바람 포항 작가들 제 제자들이 전시했을 때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 사진은 울산 사진과 대구 사진과 부산 사진과 서울 사진과 다르다. 여기는 물론 울산도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있죠. 그런데 포항은 바람과 바다와 소나무가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었던 송도에 왔던 수많은 노동자들, 정부 치려고 왔던 사람들, 돈 벌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전국에 그 여름에 포항 가서 포항 송도에서 그냥 목욕하고 수영하고 해보려고 왔던 사람들, 그 먼 길을 왔던 사람들, 그 사람 발자국 그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마도 사진을 안 하더라도 송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추억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소풍을 갔든지 친구들하고 그냥 걸어서 뭐 수영하러 갔든지 저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계속 추석된 순간 속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포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송도였었잖아. 포스코는.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시대에 살아가는 순간들만 있고 이 순간이 연결되는 지속의 도시가 되고 지속하는 순간이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감독님이 이번에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큰 테마 중 하나가 지속의 개념. 포항시가 주장하는 어떻게 포항이 발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끌어가면서도 그 시간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을 다시 돌아오고 끝없이 지속해 가는 그 순간순간 절편들을 우리 포항은 중요시한다. 이것은 울산이 하지 않는 컨셉이고 부산과 대구와 서울이 하지 않는 컨셉이에요. 우리는 포항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진가들은 이것을 중요한 테마로 생각하고 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카메라 들고 여기 이곳에 있을 때
나는 시간 속에 머물른다. 아, 우리 장의 시간. 바람처럼, 산의 꽃처럼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담아야 되는데 남은 것은 미학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영원한 고민이죠. 고민. 그러니까 저도 평론가이고 사진이라면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과거의 스토리를, 사건을 현재에 호명하고 호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도와줘야 합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되고 지형이 바뀌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 추억이 퇴색되지 않아야 해요. 제 추억이 퇴색돼버리면 생명 끝입니다. 이상민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고 자기 그림은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보았던, 그러나 저만치 밀려가 버린 삶의 풍경이라고. 앞으로 포항국제사진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만은 이 포항국제사진제가 존재하는 한 우리 포항을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고 또 당당하게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의 품격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제 작품 전시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4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되게 고마워요. 감독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제가 광주 비엔날레 100억짜리 기획을 해봤고 대구 사진 비엔날레도 기획해봤고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도 제가 만들어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고 특히 공무원과 일을 하는데 정말 쓸개를 버려야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이건 감독한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부산이 있었고 가까운 대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포항 시민과 제가 사랑한 제자들 포항 사진 작가들이 포항을 오랫동안 포항 사진에 뭔가를 위해서 했었던 그것들의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같은 수준은 어떻게라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경험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자문에 응하겠다 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운영명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운영에 자문 한 번 못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조직이나 인력 문제가 아니라 발생 가능한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 지선생님께서 광주 맨날 100억짜리도 하시고 10억짜리 대구도 하셨고 울산 3억, 2억짜리도 하셨으니까 혹시나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 포항이 처음이니까 예상 가능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단디 참겠습니다 해서 제가 해줬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감독님이 자문한 척 뛰어다니다 저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조직이 꾸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직 꾸린다는 게. 그걸 어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안했지만 제가 디스플레이 날 1층에 작품 DP하러 갔다가 돌아가면서 포항 작가들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참여 작가니까. 저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건 포항이, 대한민국이 가난합니까? 포항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포항시하고 관계없어요.
단디 생겼으면 할 수 있는 거였어. 이건 뭐 국제사진전. 그러면 초대 작가들 7사람의 액자를 달리해야 돼. 개성 줘야 돼. 프린트를 포항에 한 군데서 몰아서 프린트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억압 찍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똑같은 프린트가 되면 안 되니까 총괄을 AJ한테 맡기고 오른손이 아닌데 왼손이 모르게 해서 프린트를 몇 군데 맡겼어. 작가의 개성을 좀 살려줘. 액자도 좀 바꿔줘. 여백도 좋을 곳은 여백도 좀 주고 크기를 좀 조정하려면 크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가 일처리를 위해서 한 군데 지정해서 하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저는 알아요. 공무원들 그렇게 힘들다는 거. 융통성을 안 줍니다. 뭐 하면 입찰, 뭐 하면 지역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2000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을 하면서 그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은 항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했으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은 포항 작가들이 어깨 당당하게 우리가 그래서 부산 용도를 한다. 우리가 울산이 올해 6회에 다시 부활합니다.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이. 그동안에 울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다가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시장 바뀌면서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이 부활해서 울산 페스티벌은 포항, 부산을 능가시키려고 준비합니다. 예산이 2억이에요. 울산 예산이 2억. 그리고 주최측이 5천만 원 떼어가가지고 1억 5천만 원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미숙한 것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는 포항에 누가 되면 안 됩니다. 포항시에 누가 되면 안 되고 포항 작가들이 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9명의 초대 작가 한 사람 속에서 저한테 그렇게 어깨가 공통적인 무게가 와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포항 시민에게 죄짓는 우리 포항 작가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작가가 책임져야 해요. 싸워서. 저는 싸웠어요. 저는 제가 합니다. 프린트. 그래서 제 약자만 달라요. 제가 했거든요. 책임이에요. 책임. 알리바이를 성립시켜놓고 혹시나 포항시에서 왜 이 사람은 혼자 자기가 프린트하고 자기 액자 해와 알리바이를 하면 공무원은 통하거든요. 근거가 정당을 당당합니다. 제가 그때 북해도 가버렸거든요. 북해도를 가야 하므로 제가 맞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통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큰일 났어요. 흑백사진, 초대작가 흑백사진 너무 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감독님이 개탄 없이 발전을 위해서 말을 하라.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말을 하라. 과감하게 듣고 시정할 거 시정하고 나아질 수 있는 거 다 하고 부족한 것들 고치고 이래는 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감독님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포항 작가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옆에서 조언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자문해 주시고 말로만 이름만 운영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대구 봤다, 우리 부산 봤다, 서울 가서 봤다, 우리 포항도 얼굴이 있지, 포항 얼굴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 운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생을 공부시킨 것이 학생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공부 안 할 수 없어요. 상당히 많이 부끄러웠던 것들을. 그리고 제가 평론가에다 옛날에 평론가였다 보니까 아마도 감독님이 이런 질문도 던져주시고 이런 질문도 받아주시고 또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경험, 노하우, 조언 같은 거 해주셔야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감독님 부탁한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축제 관련해서 제가 혹시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30년 후에 1회 초대 작가라고 올지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것들, 필요한 것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남은 시간에
옛날에 기획자로서 비평가로서 또 이번에 참여한 작가로서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생각이 많았을 텐데요. 네. 선생님 작품 송도회상은 뭐 추억을 바라보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생각도 뭐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좀 수정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 포스코 굴뚝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흰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선생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연기가 아니고 대부분이 수준이에요. 수증기. 네, 제가 그 부분은 만나서 예, 연기죠. 그러니까 수증기인데 예, 제 기억 속에는 연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발표를 하면은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서 연기 이제로 나가는 걸로 되기로. 그러면 저기는 포함해서 없습니까? 굴뚝은 수증기만 되는 거예요. 이 노가 다르죠. 예, 제가 그렇죠. 발전소에서 예. 잠깐 있었다는데 틀린데. 그래서 가스들은 연기가 되고 수증기는 워터가 올라가는 수증기인데 예, 그 저희가 워터가 부분은 이제 대부분 그 쇠를 녹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식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물을 네.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물 분사가 되면 수증기들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아. 그 부분은 아,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고 네.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굴뚝에서 이제 불이 나오더라 하는 부분은 이제 가스 부분이 굴뚝으로 네. 분출되면은 네, 네, 맞습니다. 자동 점화를 시켜서 태워 없애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몰라서 예, 예, 제가 어린 마음에 굴뚝 그러니까 예, 예. 그 수증기가 나가는 예. 굴뚝도 있고 이제 가스가 돼서 불러나가는 데 있고 연기 그야말로 예. 근데 제가 그까지는 잘 몰라서 멀리서 보니까 예. 저한테는 그게 연기로 보였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수증기일 가능성도 커요. 예, 왜냐하면 냉각하려면 아무래도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요. 그러면 예, 네. 제가 질문을 네네네네. 우선 선생님하고 잠깐이었지만 그런 면을 가지게 된 그런 내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 작품을 보면서 그 아까 작품 리뷰 중에 마지막 작품이 이렇게 동적인 어떤 네. 장면으로 이제 엔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진가는 태생적으로 관상자이자 산책가라는 네네.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적인 장면이 곧 시작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이게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많이 왔습니다. 뒷모습에서 그 앞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 뒷모습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멜랑콜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굳이 저거를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억지로라도 만들자면 굳이 저거를 왜 꼭 흑백의 무거운 톤으로 했을까? 컬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저기 아래 따위는 하나 더 이렇게 있죠. 제가 아래 플러스 JPG로 찍었으니까 찍을 때부터 흑백으로 찍은 거죠. 찍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
RAW 안에는 컬러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흑백을 안 했으면 저 작가들이 다 컬러, 9명이 다 컬러면 심각했어요. 이것은 사전조율해야 돼요. 전시 감독이 작가를 초대할 때는 작가들 성향을 분류한 다음에 저마다 이런 포항의 송도 쪽, 형상금 쪽, 시내 쪽, 영일만 쪽 나름대로 포항의 구색을 생각하고 포항에도 흑도로 봐가는 포항 풍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저까지 컬러를 들고 나왔으면 심각히, 물론 제가 흑백을 좋아하니까 했지만 다행이다 했었어요. 다 컬러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컬러면 개성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같은 액자에 같은 프린트에 개성이 없는데 전체가 다 컬러까지 됐었으면 정말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이자 끝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것에서 나온 징검다리예요. 우리는 잠시 육상 계주의 바톤 터치와 같은, 내가 시작점이자 동시에 끝점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또 받아서 누군가한테 또 건네줘야 하는, 우리 사진가들은 산책자는 곧 그 시작이자 또는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 누군가에 넘겨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번에 포항이 찍었던 사진의 끝이 아니라 이번 전시의 엔딩이었어요. 좀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 제 작품에만 질문을 주신가요? 네. 그래요. 저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죠?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정철 작가님한테. 네. 저는 이번 포항국제사진제에 양이냐 진이냐를 질문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말 포항의 장뼈가 굵은 이정철 작가님은 이번 포항국제사진제가 양이냐 진이냐에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저는 직접으로 쓰고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제인가 우리 초대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을 보고 우리 예술총 감독님하고 초대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반성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초대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지역 작가로서 우리가 발견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찍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교점이 많았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왜 저 장면을 보지 못했을까? 또 찾아내지 못했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포항을 더 한다라고 자부했던 저 스스로도 정말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정도도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들이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좀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좀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이정철 작가님을 비롯해서 포항 사람이고 포항고예요. 포항을 위해서 시민 세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정말 밀사의 개념으로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서울 가서 액자, 프린트 방식, 작품 컨셉, 촬영 방식 종합적으로 밀사처럼 공부해 오셔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거 하면서 포항이 주인이 하는 거지 예부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부상은 시비 걸는 것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양중심으로 갔다면 조금씩 질중심으로 변하는 걸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초대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 네. 대다수 그 촬영하는 대상들이 타인들인데 유독 이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스스로를 여기서 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1979년부터 사인이 있었어요. 대부분 분들은 포항과 연고가 저는 굉장히 없을 거라고 봐요. 초대받아서 미션을 주니까 할 수 없이 포항을 와야만 하고 짧은 기간에 포항을 만나려면은 새로운 거, 그러니까 낯선 시각만 있을 뿐, 낯선 시각은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 새롭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 작가 찍고 한국 사람 찍으면 새로운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그래요. 근데 조금만 오래 머무르면 진부해지잖아요. 우리 시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숙함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이 있을 뿐, 저는 그것보다는 퀄리티예요. 어떻게 해도 포항이에요. 그분들의 시각이 포항이 아니라 우리 시각도 포항인데 중요한 것은 포항을 내세울 만한, 포항의 역사가 될 만한 퀄리티를 올리면서 가야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했던 떳떳함이 있다는 거죠. 포항 작가들이.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 시각이랄지라도 우리가 퀄리티를 올리는 방식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낯선 시각이 우리한테는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포항으로 처음으로 이사 온 분 한국 사람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찍으라도 아이들은 새롭게 찍죠. 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중요성이 한 30%고 70%는 퀄리티를 올리는 것을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포항국제사진제의 그 투자 대비 포항 작가들의 공부할 게 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배울 점이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질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가서 계속 가서 배우고 기다려지고 나도 막 질투나서 나도 참가해야 되고 나도 격을 올리고 싶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수준을 낮추면 나 포항국제사진제에 참여 안 가도 돼. 수준 정도 알고 있어. 막 걱정도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질투나야 하거든요. 내가 저기 참여 못하는 걸. 그게 질입니다. 질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제라는 말을 붙이면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국제를 너무 좋아해서 전국의 국제가 아닌 지자체의 사진제가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는 요주가 올해 또 생깁니다. 요주 국제사진. 아마 지자체 다 할 거예요. 좋은 점은 있어요. 한 번도 돈 한 번 안 주다가 돈 주니까. 언젠가는 퀄리티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수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앵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정례 시각이라도 퀄리티가 올리는 방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포항이 앞으로 대구, 가까운 대구와 울산, 부산, 대구하고 경쟁할 거예요. 포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약에 지속된다면 울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울산, 부산, 대구, 포항이 같은 축 안에서 퀄리티 경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양 경쟁에서는 안 돼요. 질 경쟁이야. 이제부터는 처음에 시행착오는 한 번만 봐주고 그 다음에 봐주지 마세요. 네. 앞으로는 네. 네. 네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 저도 사실은 이 국제사진제가 있는 줄 불과 마감 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에 맞게 작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보면서 기존 유명한 기존 저희들 말고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제가 봐도 조금 더 수준 높게 오른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작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높이는 그 과정 같은 경험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들 초대작가 수준 올리는 것은 감동이네요. 초대 작가가 저희들이 예. 제가 이번에 3,900점 중에서 1차 걸르고 2차 걸르고 3차에 저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왔던 작품 숫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900점 정도가 3차로 올랐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포항국제사진제가 요구한 작품의 경향에
너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포항국제사진제가 요구하는 공모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진 콘테스트 공모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국제사진제의 공모는 그냥 우리 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공모전이라든지 그 사진작가 말고 대한민국에서 여기저기 공모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아마 감독님도 정확하게 예측 못했을 거라고 봐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처음 시도거든요. 전 세계에 원데이 도쿄, 원데이 서울, 원데이 뉴욕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도시를 세계적인 작가들이 투어돼가지고 한 도시를 찍는 24시간을 있어도 3, 4개월 동안에 작가들이 한 도시를 찍는 것은 세계에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개성적이고 멋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3, 4개월 주어진 포항국제사진대 일환으로 나오는 포항을 찍는 방식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건 그냥 작가들이 포항 와서 찍으면 되겠지. 심각한 문제예요. 하루도 준비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한다. 그날 0시 1분에 그 도시에서 아기가 나는 거 막 주죠. 그날 돌아가신 분, 시작 아이 울음, 24시간 그날 죽은 사람, 이 안에 스펙트럼이 다 들어갑니다. 하루도. 근데 3개월, 4개월을 처음 해보는 건데 작가들이 포함 와서 찍어서 출품하면 되겠지. 카테고리만 만들어주면 이것이 위험해요. 이 불안은 저 같은 못해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퀄리티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감독님이 교육을 좀 시킨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감독님도 정확하게 저도 경험이 없는데 감독님 경험 없을 거다. 원데이 뉴욕, 원데이 서울, 원데이 도쿄는 해본 적 있지만 3, 4개월 동안 한 도시를 촬영했을 때 거기 안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저도 경험 없거든요. 다만 이론적으로 할 뿐이죠. 그러니까 더 연구가 진입했어야 돼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작가들이 이렇게 채도를 올려서는 안 되겠구나. 공모전 방식으로 사진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알았겠죠. 이거 놓쳤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백서가 나오거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공모에 전 세계도 없는 이걸 한번 해보는데 퀄리티를 답습하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포항국제사진사에서 공모전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알고 이렇게는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결과보고서나 백서에서 나오겠죠. 제가 심사하면서 충격받았어요. 기존의 공모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똑같아요. 국제사진제 공모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경험이 연구조사하겠죠. 이제 포항을 주제로 줬을 때, 대상을 줬을 때 주제, 소재, 작품의 프린트 하나까지 어떤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 종래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모전 방식은 안 된다는 것. 제가 82년에 울산에서 사진을 아마추어 시작했는데 그때 부일 콘테스트 부산 국제신문에서 살롱 가면 퀄리티가 충격적이었어요. 흑백 사진의 퀄리티가. 와, 한국에서 뿌리 흑백 프린트를 보다가 국제사진 살롱 사진이 충격적으로 프린트가 좋아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국제 살롱 콘테스트에 되려면 이 정도 퀄리티가 돼야 된다. 부산 국제신문사가 한 퀄리티는 저한테 지금도 충격적일 정도예요. 같은 건 맥락입니다. 포항국제사진사의 공모에 되려면 국제사진의 공모에 되려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안일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디테일까지는 해주지 않은 것 같다.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사진 봤을 때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가도 똑같은 피사체 찍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피사체. 저기 이상한 다리, 여기 저기 이상한 저기 정자, 굴뚝 계속 똑같은 필연적으로
찍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퀄리티를 올리면서 포항답고 포항만 가능한 그것이 교육입니다. 사진교육, 미역교육. 네, 그런 것에 대해 이번에 좀 약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포항국제사진제가 되면 좀 그런 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포항시가 아카이브로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포항이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지속의 순간들이었다고 내보이려면, 퀄리티를 올리려면 놓쳐서는 안 되는 포항의 24시간 31일 365일 있어요. 거기 아까 말했던 원데이 트립에 24시간에 첫 애기가 나오는 거, 그날 돌아가십니다. 결혼하고 아침에 첫 장사하는 거, 장사 파고 돌아가는 거, 그 포항의 시간과 삶 속에 여기 이창희 씨가 말한 그것들이 사진 속에 카타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홍보전에 보면 90%가 똑같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채도 올려가지고. 심각해. 네. 이건 시행착오예요. 당연하죠. 몰랐습니다. 아마 이것들도 다음번은 잘 되지 않을 것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있지만 서울 쪽 작가, 포항을 제외한 작가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 그리고 뭐고 안에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참에 포항 가서 나도 하나 찍고 싶다. 그래서 우편함에 툭 던지고 와야 되겠다. 나한테 연락 올지 몰라. 너무 다 찍어가지고. 이런 것을 몰라요. 이번 개념은 포항에 와서 포항을 찍고, 이건 내가 봐도 인생샷인데 우체통에 놓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체통에 놓고 왔는데 복권 당첨됐다고 연락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포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홍보 부족이기도 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매력이, 출품하고 싶은 매력이 좀 첫 번째는 떨어졌다.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것들도 시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 탄생돼야 돼요. 슈퍼스타 개척. 포항국제사진제의 공모에 당첨된 작가가 초대전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작가를 키우고 밀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감독님한테 물어볼 건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분들도 묻고 싶어요. 포항시가 코모도 호텔 사면 안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코모도 호텔 몰락하던데 포항시가 사서 포항 사진미술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코모도 호텔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림을 그리던데, 아르르처럼. 그리고 사진의 성도를 만들어주고, 코모도 호텔을 포항 사진미술관 만들고, 연례 전시하고, 국제사진 페스티벌 하고. 안 되냐고. 손님도 안 오는, 제가 한 번 머물렀는데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1층만 2층만 하는데 1층만 2층만 저렇게 죽어가는 공간을 포항시가 사서 리모델링해서 포항사진미술관과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는 포항사진미술관에서 포항국제사진제를 하는, 얼마일까요? 코모도 호텔 사는데. 또 땅은 포항시 거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포항 코모도 호텔 사면요 세계적인 주제 됩니다. 반드시 지금 시장님한테, 작가님, 이정철 작가님, 우리 감독님한테 바지를 잡으면서 포항시장님 재직할 때 코모도 호텔 사서 포항 사진미술관 만들어 달라. 리모델링해서 세계적인 축제 만드십시오. 계속 코모도 호텔을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고 지속 가능한 사진이 되기 위해서. 불가능은 없어요. 시장이 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현금 있어도 안 돼요.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꼭 하세요. 꼭. 수건사업으로. 그리고 이번에 포항시장님 치적 영원히 기억되게. 아마 축복받고 될 거고, 아마 저거 만들어 주시면 포항 사진가들 감사할 거예요. 대구도 없잖아요. 서울도 없고요. 서울은 이제 시민미술관 처음으로 나오는데 서울 사진미술관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국가급 서울 사진미술관이 출범해요. 매년에. 근데 저는 코모도를 보면서 최적의 자리다. 사진의 성도가 성공하는 거. 세계적인 작가들 유치하고 모래사장에서 술 한잔 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전시 보고 그러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그날이 기다려지는 축제. 이정철 작가님 꼭 감독님한테 어깨를 주물러 드시고 시장님한테 제발 코모도 호텔 사라. 저거 몰락한다. 손님 안 온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돈도 없다. 적기다 사는 것이. 꼭 사세요. 포항 사진미술관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얘도 안 나오네. 나오겠죠. 자, 이제 허거리 버스 있으니까 다시. 누구도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찍으실 분 찍으십시오. 우리 이건 전체 연애가 하나만 찍어라. 보러 한번 할까요? 연애 하라 그래놓고는 시켜놓고는 쑥스럽구만. 연애. 장난 같다고.